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블로그 하시면서 또 가장 어려워할 만한 거 카테고리는 내가 잡았어. 뭐 육아, IT, 뭐 자동차 뭐든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도대체 무슨 글을 써야 되는지 고민이 될 거예요. 대부분 처음에 블로그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가사일도 다 마치고, 직장인이라면 직장 다 마치고, 즉 자신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오늘 블로그 써야지 딱 벌써 앉으면 나 오늘 뭐 쓰지? 뭐 쓰지? 이거 쓸까? 여기서 좀 찾아보다가 예전 사진 좀 뒤적뒤적 하다가 그러다가 막 추억팔이 놀이 하게 되고 혼자 자꾸 산으로 가고 그러다가 유튜브 보고 에이 모르겠다 내일 쓰자. 맞나요? 아닌가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저도 다 경험했던 거고요. 보통은 그게 사람의 정상적인 의식의 흐름대로 이어져가는 패턴이죠.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방법 하나, 좋은 도구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걸 깨달은 다음부터 저도 블로그 포스팅을 쓰는 시간 자체가 비약적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제가 MBTI가 J, 계획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좀 느꼈어요. 약간 P가 즉흥적인 거잖아. 물론 P의 성향도 필요하긴 한데 갑자기 빌 받아갖고 막 포스팅 쓰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블로그를 잘 하려면 제2의 그런 계획형의 습관을 좀 본인이 탑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없더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내 걸로 익혀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도구는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이걸 실행에 옮기는 블로거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물론 제가 강의를 한 다음부터는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는 이걸 직접 활용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이겁니다. 네, 마인드맵이라고 쓴 겁니다. 마인드맵. 자, 마인드맵 어떤 건지는 직접 찾아보시고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정확한 정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울 때, 블로그 포스팅의 계획을 세울 때 요거만큼 좋은 도구는 없더라 라는 거죠. 오늘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예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 채널을 지금 어떤 분들이 가장 구독을 많이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컨대 아마도 저랑 비슷한 또래 남성분들이나 아니면 육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 카테고리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큰 대주제를 쓰고 나서 거기서부터 계속 뿌리를 뻗어 나가서 소주제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육아죠. 육아, 결혼. 자, 그러면 육아, 결혼하면 뭐가 생각나는지를 하나하나씩 그냥 자유롭게 적어보는 거예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럼 대부분 겹치는 주제들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육아, 결혼에서 뻗어나가보면 부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이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살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뻗어가요. 교육은 맞는 말인데 이쪽에서 뻗어가야겠죠. 이렇게. 육아, 결혼이니까 시댁, 친정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큰 꼭지들,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육아, 결혼 중에 뭐 부부, 아이, 살림, 시댁, 친정에 관한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토픽들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은 소재거리가 나올 것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걸 샘플로 한번 잡아서 마인드맵을 계속 그려가 보겠습니다. 아이였죠. 아이에서 다시 출발을 해볼게요. 놀이가 있고 건강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것들, 경제적인 거라고 하면 뭐 국가 정책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국가 정책 뭐냐고요? 뭐 육아휴직, 돌봄 휴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 예를 들면 신생아, 발달 과정 같은 것들. 여기는 이제 뭐 연령대별로 좀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장난감. 죄송합니다. 장난감은 놀이 쪽으로 빼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뻗어서 나가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그런데 당장 생각이 안 나더라도 나만의 메모장에 혹은 내가 쓰는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정해서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씩 칸을 채워 나가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이제 육아, 결혼에서 부부, 아이, 살림, 뭐 시댁, 친정 이렇게 대주제를 잡았고요. 그 안에서 제일 소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아이를 샘플로 잡아서 놀이에는 장난감이 있고 아이의 건강, 아이의 국가정책 관련된 경제적인 부분들, 뭐 아이의 신생아의 뭐 발달 과정이랄지 이런 것들, 이런 소재들을 다 잡아 써봤습니다. 자, 이제 해야 될 단계는 네이버로 가서 각각에 해당되는 키워드가 뭔지를 찾아 놓습니다. 국가정책 볼까요? 자, 여기다 지금 뭐라고 적었냐면 돌봄 휴가, 돌봄 휴가를 검색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가족 돌봄, 자녀 돌봄, 뭐 여러 가지 돌봄 휴가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죠. 그럼 일단 적어 보는 거예요. 자녀 돌봄 휴가를 클릭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하는 연관 검색어를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보면 공무원 자녀 돌봄 휴가, 자녀 돌봄 휴가 서류, 자녀 돌봄 휴가 유급, 군인 자녀 돌봄 휴가. 자녀 돌봄 휴가 중에서도 여러 가지 갈래로 뻗어 나온 키워드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는지 빠르게 훑고요. 있다면 바로 적는 겁니다. 돌봄 휴가 옆에다가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다. 그럼 공무원을 빨리 적어 놓는 거예요. 혹은 뭐 서류. 이런 식의 마인드맵을 키워드를 찾아가면서 다 적어서 그려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걸 제가 직접 육아 쪽에서 마인드맵을 한번 그렸던 예전에 온라인 강의 때 실제로 사용했던 그 마인드맵을 지금 샘플로 같이 띄워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인드맵은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처음 시작하자마자 마인드맵을 그리자마자 끝까지 한 번에 다 완성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시의성을 반영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껌껌이 키워드를 다 찾아놨어. 근데 내가 실제로 포스팅하게 될 시점이 이게 2달, 3달 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때 가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자세하게 해놓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마인드맵, 지도만 그려놓는다고 생각하시고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아침에 완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만의 메모장에 조금씩 기입을 해가면서 이것도 있구나. 그럼 그때 생각나면 또 찾아놓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점점 완성도를 높여가서 나만의 마인드맵을 만드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중간에 키워드든 내용은 언제든 내가 수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적어 놓은 요 계획해 놓은 마인드맵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제든 수정을 하셔도 괜찮다. 하지만 지키라고 만드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효과 뭐냐면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신생아 발달 과정에 대해서 키워드를 만약에 몇 개 잡아놨네. 그러면 실제로 신생아를 키우고 있거나 아니면 내 아이가 신생아 때는 이미 지났지만 내 조카나 아니면 친구의 아이가 신생아 때가 올 수도 있겠죠. 보통은 내가 마인드맵을 그려놓지 않고 그 집에 놀러 갔다. 그럼 그냥 애기 예쁘네 하고 오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마인드맵을 그려놨다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내용이 바로 머리에 빡! 생각이 날 거라는. 그럼 그때 가서 단 하나의 소재라도, 단 하나의 클로즈업 컷 사진이라도 하나라도 건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인드맵을 내가 그려놨기 때문에, 머릿속에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블로그 포스팅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거는 입문자뿐만 아니라 고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도 마인드맵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마인드맵을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